자, 내년에 집값 30% 폭락한다라고 말한 교보 정권의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의 기득권 언론계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폭락 가능성은 적다. 전세값 상승세가 매매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합 수준이 합리적이다. 자, 웃기고 자빠졌어요. 얼마나 참 이 못된 것들입니까? 무슨 이런 말을 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논리라고는 없고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IMF가요, 한국의 물가가 내년에 2%에 도달할 거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기재부가 IMF와 연례 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래서 거기서 한국이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높은 가계 기업 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 분야에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니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전반적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다.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 한국에 터진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IMF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지금 1.4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IMF가 한 말의 핵심은 상당 기간 고금리 유지해라 이 충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큰일 난 친구들이 있지요. 2030 영끌족들이 빚 못 갚아 아파트 팔았다. 그래서 한 젊은 기자가 자기도 영끌족이고 40대가 되면서 영끌을 했는데 내 집 마련 위해 은행 대출 받았고 빚낼 때 고민이 많았고 대출 규모가 이전보다 커서 겁이 났다. 아마 이런 보금자리 론 같은 거 받았나 봐요. 이게 맞는 선택인가 의심도 들었는데 다리를 건너버렸다. 대출은 컸지만 매달 원금 이자를 갚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식 여행 지출이 크게 줄고 지금도 아이들과 장난감 가게를 앞을 지날 때는 식은땀이 나고, 자, 그리고 아들이 장난감 산다 소리 안 하려고 시선도 돌린다. 거창하게 말하면 가계 빚이 이 기자 가정의 내수를 급속하게 위축시켰고 소비를 줄여서라도 감당할 수 있는 빚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갚을 능력인데 자기는 갚고 있지만 지난해 20, 30대가 갚을 능력이 없어 집을 대거 처분했고 전국에서 12만 채를 던졌다는 거예요. 집값이 한참 떨어질 때 그랬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처분한 사람이 많고 주식이나 코인처럼 집을 던지는 젊은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출을 무서워하거나 금기시할 거 아니지만 영혼까지 끌어와서는 안 되고 내 월급으로 감당할 만한 빚만 져야 된다. 무턱대고 변동금리를 하거나 상승 국면에, 금리 상승 국면에, 금리 하락기에 고정대출을 받는 실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서울에 살면서 월급 받아 내 집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숙 자취 생활을 한 지방 출신들은 내 집 마련 꿈이 절실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논스리온이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고 내년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됐고, 자, 정부는 27조라 하더만은, 자, 여기에 보면 26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했지만은 고지곧대로 들리지 않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이가 부총리 할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애 낳고 빚내서 집 사라. 자, 그래서 최경환 시즌2냐? 발상이 이해가 안 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신생아가 15만 8천 명인데 1년 만에 12,000명 줄었는데 역대 정부가 저출산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다 실패했는데 이제 출산 장려금 형태로 대출을 갖다가 말하는 것 같은데 유주택자는 빼고 무주택자만 지원하는 게 일반 출산 장려금과 다른데, 그런데 이제 신생아 대출의 잘못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일 수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자,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IMF 때 몇십 배 위력이 될 거다 했는데 영끌 투자해서는 정말 위험하다 했고, 가계부채가 IMF 외환위기보다 몇십 배 폭발력이 있다면 시장에서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27조에 가까운 돈을 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가 진정으로 뭔 의도인지를 헷갈리게 한다. 앞으로는 가계대출 억제를 말하면 뒤로는 돈을 풀어 집값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거냐. 참 이해가 안 가고, 총선에 앞두고 청년층에게 선심도 얻고 싶고, 또 가계부채 때문에 뭐라 하니까 그거는 또 쪼고 싶고, 자, 그런 거냐는 겁니다. 자, 한편으로 오늘은요, 내년 주담대 혼합형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연소득 1억인 직장인도 한도가 7.4억에서 6.5억으로 축소가 된다. 또 내년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모기지론 대출을 올해 50조에서 21조로 60% 줄인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아침에 기사가 한 3개 정도 났어요. 부천의 초역세권 죽상복합이 잔금 못 내서 무산되고, 청담동 아파트도 지금 무산되는 거를 새마을금고에 뭔 압력을 넣었는지 억지로 지금 새마을금고가 포기한다 했다가 2주간 검토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사 측의 연체 이자 상한, 사업성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조건이 충족되면 9개월 만기 연장하겠다, 2주가량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들어줄 수 없는 걸 갖다가 끄집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한 새마을금고가 개입된 청담동 개발사업, 또 서초구에 있는 골프 연습장, 거기에 이제 방배 힐스테이트를 건설하려 했는데 땅이 공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7번 유찰했답니다. 서울 용산구의 상업시설 개발, 올해 8월에 500억대 브릿지론 연장에 실패하면서 청산하기로 했다고 하고, 경기도 부천의 이마트 중동점 부지를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추진했는데 10월 시행사가 잔금을 못 내가지고 이것도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수도권의 알짜배기 사업장들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서울 집값 본격 하락 시작되냐고 오늘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충격적인 것은 도곡동에 전용 107.5 평방미터짜리가 23억 4천만 원에서 14억으로 2년 만에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가 대비 지금 9억 4천만 원이 내리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지금 흔들리고, 강남 상구에서 최고가 대비 20% 이상 10억 넘게 거래된 사례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하락액 상위 탑10 가운데 7개가 강남 지역이라는 거예요. 하락률이 40%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서초 잠원의 아크로 리버뷰 33평짜리가 12억 8천만 원 1년 4개월 만에 하락했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남 도곡동 쌍용 예가가 2년 만에 9억 4천만 원 하락했고, 그리고 강동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2년 만에 8억이 하락했어요. 45%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광진 워커힐에 있는 67평짜리 워커힐, 자, 그게 지금 7억 7,500만 원 1년 만에 하락을 했고, 광진구에 있는 광장 현대파크 빌이 25평짜리가 6억 3천만 원 하락했어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33평짜리인데 최고가 대비 6억 1천만 원이 하락했고,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3단지가 최고가 대비 6억, 강남구 도곡동 3익이 최고가 대비 5억 9천, 일원동의 우성 7차가 최고가 대비 5억 8천, 서초동에 있는 삼풍이
5억 5천.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남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울 외곽 부동산 가격은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떨어지는데, 자, 오늘 보면 서울의 구로구에가 그동안 싸다고 아파트를 젊은 사람들이 연끌 비투를 많이 한 건데 여기 아파트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대부분에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년에 무슨 30% 추락이 과언이 아니니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보면 뻔한 거지.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